보다 나은 나를 위해, 보다 나은 그댈 위해.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도서는 하버드 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가오 위안 지음, 김정자 옮김, 가나 출판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이 채택한 행동습관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자 가오 위안, 동서양을 아우르는 잠재력 개발 분야의 대가이자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자기개발가이자 성공학자인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토니 로빈스, 지거 지글러, 얼 나이팅게일 등의 사상과 이론을 개성했습니다. 자기개발 분야에서 수백만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저서가 출간될 때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 당당왕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01년부터 미국 기업들과 정부기관, 하버드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행동력 프로젝트의 핵심을 모아 엮었다고 합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추천의 글, 완벽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구석 몽상가들에게. 이 책은 성공을 위한 비법서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 가오 위안은 잠재력 개발과 자기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단순하게 생각하기와 실천하기를 강조한다. 즉, 집에 가만히 틀어박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 현실과 부딪히는 게 낫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허황된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 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은데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세상에 업적을 남기길 원한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쉽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생각에 빠져 환경을 탓한다. 또 문제의 원인을 직장 상사나 동료, 친구, 가족 등 타인에게서 찾기도 한다. 저자는 이런 현상이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고 꼬집는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생활 리듬이 점점 빨라지면서 생각할 거리 역시 많아졌다. 동시에 생각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상황을 바꾸려 노력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방구석 공상가라고 지칭한다. 방구석 공상가들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법은 없을까와 같은 허황된 생각에 빠져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시중에는 행동력을 강조하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대부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호한 말로 얼버무린다. 멋지게 포장된 자기계발서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공하는 책은 드물다. 하지만 이 책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과 머릿속 지식을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로써 독자가 현재 봉착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킨다. 저자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저자가 하버드 행동력 수업을 통해 수년간 강조해온 것이기도 하다. 방구석 공상가로 넘쳐나는 현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르다. 밖으로 나가 멋진 세계를 구경하고 싶어 하면서도 직접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며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입으로만 떠들면 무슨 소용인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건 꽉 닫힌 방문과 신중한 태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많고 행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보다 아이디어는 부족해도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 낫다. 후자는 천재적인 두뇌는 가지지 못했지만 매사에 성실하다. 잡생각을 하거나 딴 길로 새지 않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하루 24시간 중 70%는 행동하는 데 쓰고 생각하는 데는 나머지 30%만 쓰라고 당부한다. 스스로의 선택을 믿어야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목표를 구상하는 데 그치지만 비범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매일 위대한 목표를 실천한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건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완벽한 목표를 세우고도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결단력이 없어서이다. 두려움은 기회가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다. 따라서 포기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기회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두려워하며 미래를 비관하느라 알고 있던 상식마저 쉽게 믿지 못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믿어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며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주로 하는 핑계는 이렇다. 지금은 여건이 좋지 않으니 기다리는 것뿐이야. 나는 인내심이 강하니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 기회만 잡으면 나도 빛나는 날이 올 거야. LA 롱비치 지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플랭크도 그랬다. 그는 커피숍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아직 펼쳐보지 못한 계획이 많은데 시기가 안 좋았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달독였다. 그리고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하루 종일 다른 지역의 시장을 연구만 하며 지냈다. 반년만 기다려보자. 경제가 좋아지면 재기할 수 있을 거야. 플랭크가 파산 신청을 한 것을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무작정 희망을 거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보다 하루빨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낫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 현실은 냉혹하며 상상 속 세계처럼 아름답지 않다. 약자는 앉아서 기회를 기다리지만 강자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선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경영자의 태도에 달렸다. 경영자라면 적극적인 기회를 찾고 환경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또 직원들의 행동력을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라. 목표를 이루는 데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둘째, 일단 결정했다면 과감하게 행동하라.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친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중국 최도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되었을 때 나는 스미스에게 말했다. 나도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 같은 인재를 양성해서 월스트리트의 스타를 만들고 싶어.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이 자기만의 알리바바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지나치게 많은 고민과 불안 때문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멋진 꿈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하는 이유이다. 닭을 빌려와 달걀을 낳게 하라. 생각 빌리기.
만약 혼자서 생각을 쥐어짤 필요 없이 타인의 생각을 빌려 쓸 수 있다면 어떨까? 늘 바쁜 현대인들은 생각할 시간이나 장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때 타인의 경험을 빌린다면 사고의 단계가 간소해지는 건 물론 중요한 판단을 하거나 행동에 나설 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나는 강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종종 한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옆집에는 닭도 있고 달걀도 있다. 이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달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저라면 힘들게 닭을 키우느니 달걀을 사 먹겠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한 번에 닭을 여러 마리 사는 게 좋겠네요. 이것 말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는 닭을 빌려오면 된다라고 말한다. 옆집에서 암탉 한 마리를 빌려와 1년 동안 100개의 달걀을 낳게 한 뒤 암탉을 돌려줄 때 달걀 50개를 이자로 주면 된다. 그러면 닭을 사지 않고도 50개의 달걀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경영뿐 아니라 그 외 많은 영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해보자. 빌릴 수 있는 물건은 굳이 사거나 만들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우주선이 필요하다면 미국이 공개한 정보와 성공적인 경험을 빌려오기만 하면 된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혼자서 처음부터 우주선을 만들기보다 먼저 우주선을 만든 사람의 경험을 이용한다면 복잡한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것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은 기업가나 투자자로 성공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돈을 한 푼도 빌리지 못하는 사장은 좋은 기업가가 아니다. 생각과 행동도 비슷하다. 좋은 생각을 빌려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간이 전략되고 실패할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생각의 가치는 타인의 지혜를 얼마나 많이 빌려올 수 있느냐에 달렸다. 타인의 지혜를 빠르게 배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바로 나의 지혜가 된다. 해본 적이 없는 일도 해낼 수 있다. 공포심 없애기. 그레이와 나는 환상의 파트너였다. 그레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는 대부분의 동료와는 달랐다. 그는 인생은 짧다고 말하며 좋은 생각이 생기면 회의실에 모여 토론할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 직접 실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책에 나오는 말이든 영업의 신이 해준 이야기든 뭐든 처음엔 어려운 법이야.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작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지고 오래 끌면 끌수록 심리적인 압박감이 증가하기 마련이야. 계획을 세우고 이틀만 지나도 실천할 용기가 바닥까지 내려가거든. 이틀 동안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올라 공포심이 커지는 거야. 사실 공포심을 없애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생각을 멈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두려움은 경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려움에 압도될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보자. 공포심이 커지기 전에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결과는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할지 소극적으로 계획을 미룰지와 같은 태도에 달려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려울 뿐 한 걸음만 내디디면 아주 간단하게 풀린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려우며 특히 처음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막상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나머지는 훨씬 쉬워진다. 사람들은 왜 시작을 두려워하는가?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첫걸음을 떼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실제로 경험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이다. 예전에 의지력 훈련을 위해 민둥산을 찾았을 때 걷기도 전에
산 정상을 보고는 겁에 질린 한 팀원이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물을 꺼내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다. 실은 제가 등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내려가서 사람들을 기다리면 안 될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등산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미 100m도 넘게 걷고 있어요. 그들을 따라가 보는 건 어때요? 내 말을 들은 팀원은 창피하다는 듯 얼굴을 붉히더니 곧장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해본 적이 없다는 게 과연 이유가 될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한 번도 회사에 다녀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직을 하지 않겠다면 어떤가? 임산부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며 출산을 거부한다면? 경험이 없다는 것은 서투른 핑계에 불과하며 근거 없는 두려움 중 하나일 뿐이다. 둘째, 지독한 게으름 때문이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든 뒤로 미루려는 심리 상태이다. 게으른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루기 바쁘다.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삶의 태도로 이런 상태가 지속될수록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이 증세가 심각해지면 긍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말을 먼저 떠올리세요.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거야.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의 용기를 크게 북돋워 준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나중에 해야지라는 부정적인 마음도 사라진다. 남들과 다른 나를 발견하라. 나에 대한 통제. 큰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건 아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감이다. 워싱턴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아벨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회사에 투자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그런 회사에 믿음이 가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믿음을 준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벨이 원하는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암시에서 비롯된다. 스스로 못생기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남들보다 잘하는 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바로 그 장점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이 없다면 꿈을 이루는 건 점점 요원해진다. 모든 것이 하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렸다. 나는 강의를 하면서 심리학 연구 결과를 자주 인용한다. 하버드 대학교 예술과학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으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설명했다. 즉, 긍정적인 단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3에서 5배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는 오랜 공부와 실험을 통해 성공 비법을 발견했다. 바로 모든 일이 하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큰 실패를 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는지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넘어진 경험이 아니라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니까. 만약 무수한 실패를 겪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성공할 운과 능력을 모두 가진 셈이다.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나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나는 경험은 없지만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나는 부유하게 자라지 않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행동력을 키우는 데 있어 자기 암시의 효과는 아주 크다. 문제 앞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지 않은가? 문제의 주도권을 스스로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외부 요소도 당신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단점을 개선할 시간에 장점에 집중하라. 장점 찾기.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화웨이 그룹의 런정페이 회장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완벽한 순금이 없듯이 완전 무결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완벽한 사람이 어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매우 드물죠. 저는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은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갤럽의 명예회장이자 성공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짐 클리프턴 역시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장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자신의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400에서 500개의 장점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그 수백 개의 장점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 어쨌든 장점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중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알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환경은 없다. 불완전함 받아들이기.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원대한 꿈을 품고 산다. 꿈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하지만 조건은 늘 완벽하지 않으며 사회에는 꿈을 막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수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관망하며 환경에 적응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제자리에 서서 상황이 저절로 달라져 눈앞에 탄탄대로가 깔리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건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았을 뿐이야. 상심하지 말자. 내 책임도 아니잖아. 더 기다려보고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어. 스미스는 그들을 가리켜 지적이고 게으른 벌레라고 불렀다. 안타깝지만 상황이 유리하게 변해도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변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조건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불완전한 상황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나 자신에게 달렸다. 물론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다. 행동하길 좋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2가지 방법. 문제가 해결되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완벽주의 성향을 버리고 행동하길 좋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때 2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첫째, 불완전한 세상을 받아들여라. 환경이 나쁘고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기준과 엄격한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해도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고 여긴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협력과 단체 생활을 스스로 망친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고 불완전한 세계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둘째, 실패할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가져라. 완벽한 조건을 바라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걱정을 한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서 미래를 더 망치고 만다. 또는 실패를 피하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더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자신감을 전부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실패할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자. 악조건일수록 과감하게 행동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즘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방구석 공상과는 도태되고
활력 넘치는 행동가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아직도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나아갈 방향을 융통성 있게 수정하라. 유연한 사고.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니 로빈스는 연설 중에 청중에게 물었다.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를 아세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로빈스의 마음에 드는 말은 없었다. 그가 말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에 가깝습니다. 승리자는 구불구불한 길을 좋아하지만 패배자는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을 선호하죠.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도 크게 달라진다. 여타 동물과 달리 인간은 쉬지 않고 목표를 찾아 헤매는 종족이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찾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존재의意义를 느낀다. 따라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지만 실제로 성공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계속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장점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며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중간중간 잠시 멈춰서서 나아갈 방향을 적절히 조정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게 계획을 적절히 수정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배워라. 롤모델. 당신은 시련이 찾아오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집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움츠려들지 않고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는가?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자. 실베스터 스텔론은 22살 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직업을 찾아 전전했다. 그의 전 재산은 낡고 오래된 고물차와 약 11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 스텔론은 싸구려 빵으로 배를 채우며 고물차를 타고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던 스텔론은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사실 배우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꿈이었다. 그는 미국의 거의 모든 영화사를 찾아다니며 이력서를 돌리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직접 쓴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자신을 주연 배우로서 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잘생기고 준수한 외모가 아니면 배우가 되기 어려웠다. 스텔론의 외모는 영화계에서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찾아간 모든 영화사로부터 거절당했다. 1000번 넘게 거절당하는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번의 거절도 치욕적일 텐데 스텔론은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긍정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위로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 아니야. 세상이 나를 어둠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잠깐의 시련이 지나가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리라 믿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영화사를 돌아다니던 스텔론은 자신이 쓴 시나리오에 관심을 보이는 감독을 만났다. 감독은 시나리오를 사고 싶다고 말하며 스텔론에게 주연 배우로는 캐스팅할 수 없지만 작은 배역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네가 주연을 맡으면 표가 한 장도 안 팔릴 거야. 그러자 스텔론이 대답했다. 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를 주연으로 캐스팅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나리오를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스텔론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진 감독은 결국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영화가 개봉되자 스텔론은 단번에 세계적인 배우로 떠올랐다. 그리고 영화는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3개의 아카데미상을 거머쥐며 큰 호평을 받았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미국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준 이 작품은 바로 로키였다. 시련 앞에서 스텔론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시련이 곧 지나갈 거라 믿었고 자신에게 닥친 역경이 하늘이 준 선물이자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겼다. 약자는 작은 좌절을 큰 실패로 받아들이며 약간의 시련에도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강자는 큰 좌절을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약자는 시련을 장애물로 보지만 강자는 시련을 마음속의 적으로 여긴다. 또한 강자는
고난이 찾아와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사실 위기나 문제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내면에서 어떤 사건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문제로 볼지 기회로 볼지 전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성공에 이르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인내심. 고통 없는 인생도 없지만 세상에 영원한 고통도 없다. 고통은 파도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혹시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는 안도하고 거친 바다가 밀려올 때는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 빅트는 고통이란 두 글자는 나약한 자들이나 좋아하는 단어라며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패를 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안 좋은 패를 빨리 버릴 방법을 고민하죠. 빅터는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예측 가능한 문제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때가 되면 모든 역량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쏟아부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빅터와 달리 실패했을 때 자신을 원망하기 바쁘다. 능력도 없고 운도 없는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들 눈에는 고통과 역경만 보이며 머릿속은 위기를 넘어서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과연 최선을 다해도 시련을 극복하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 4번 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었다. 남들보다 조금 낫거나 조금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뭘 하든 중간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였다. 체력적으로도 달리기도 못했고 수영도 가까스로 물에 뜨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승마는 좀 했는데 그렇다고 경주에 나갈 실력은 아니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사격을 하면 빗맞기 일수였다. 문학적으로도 체력보다 나을 게 없었다. 살면서 많은 글을 썼지만 한 번 쓴 글을 몇 번이고 고쳐야 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었다. 루즈벨트는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출중한 능력을 갖추지 않고도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평범했던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조직을 만들고 이끄는 것을 좋아했다. 따라서 자기 성향에 맞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채워나간 결과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2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다. 하거나 안 하거나.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당신을 아이디어만 넘치는 공상파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동파로 거듭나게 했나요?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